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키스는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연약한 꽃잎을 다루듯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침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순수하고 진실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피부를 어루만질 때마다 전율이 일었고 서로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오늘의 행운은 당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0세 한소영입니다. 20년 동안 작은 꽃집을 운영했었죠. 꽃을 만지는 일이 제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관절염이라는 병이 찾아와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일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최근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내온 한 장의 안내문이 제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아파트 옥상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관절염으로 20년간 운영하던 꽃집을 접은 후 처음으로 흙을 만지게 될 생각에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내온 옥상 도시농업 프로그램 안내문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옥상에는 이미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앞쪽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금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강민우 씨는 나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나는 다른 수강생들 사이에 끼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민우 씨는 도시농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상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어 볼 건데요. 먼저 씨앗을 심는 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강민우 씨가 시범을 보이자 주민들이 하나 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씨앗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간 꽃만 다뤄온 손으로 이렇게 작은 씨앗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강민우 씨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처음이시야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답니다. 네, 사실 꽃집을 했었는데 제 손은 처음이라 나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플로리스트셨군요. 그러면 식물에 대한 감각이 있으실 텐데요. 강민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강민우 씨는 내 손을 잡아 씨앗을 심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흙을 살짝 파서 씨앗을 넣고 너무 깊지 않게요. 나는 강민우 씨의 지도에 따라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으로 심은 씨앗이 클 속에 자리 잡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는 텃밭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점점 채소 가꾸는 법을 배워갔고 민우 씨는 인내심 있게 나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려 수업이 취소될 뻔했지만 민우 씨는 급히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좁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깨를 맞대고 모종을 옮기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플로리스트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날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20년간의 꽃집 운영, 관절염으로 인한 폐업, 그리고 그 후의 외로움까지. 꽃을 만지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채소도 꽃처럼 정성이 필요해요. 당신의 경험이 여기서도 빛을 발할 거예요. 강민우 씨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텃밭은 점점 생기를 띄어갔습니다. 상추는 싱그럽게 자라났고 방울토마토는 작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우 씨는
내 방울토마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와,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러 올라와요. 그리고 예전에 꼬대기 하던 것처럼 이야기도 나눠요. 강민우 씨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인가 보네요. 식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매주 화요일 옥상 텃밭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때로는 씨앗을 심고 때로는 잡초를 뽑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채소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확이 시작될 것 같아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설렘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심었던 그 씨앗처럼 민우 씨와 나는 매일 아침 옥상 텃밭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농업 지식과 제 꽃에 대한 경험이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식용꽃과 채소를 함께 키우는 방법은 다른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영 씨, 이 보라색 꽃이 정말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주민들이 관심을 보일 때마다 민우 씨는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올라예요. 샐러드에 넣으면 색다른 맛과 멋을 더해준답니다. 꽃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텃밭 관리를 하다가 민우 씨가 저를 집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민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제 집 곳곳에 놓인 화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플로리스트였던 분이라 다르네요. 화분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아요.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평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소영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민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키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가 천천히 다가왔고 우리의 입술이 포개어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키스는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연약한 꽃잎을 다루듯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침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순수하고 진실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피부를 어루만질 때마다 전율이 일었고 서로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민우 씨는 끊임없이 제 눈을 바라보며 괜찮은지 확인했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봄날 꽃처럼 피어났고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육체적 혈압을 넘어 영혼의 교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우 씨는 이미 일어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텃밭에서는 여전히 강사와 수강생이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를 아끼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의 텃밭이 더욱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채소와 꽃이 어우러진 공간은 마치 작은 천국 같았습니다. 두 분이 가꾸시니까 텃밭이 이렇게 예쁘게 변했네요. 주민들의 칭찬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가 잃어버렸던 원인에 대한 열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고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작은 정원 카페를 열어볼까요? 어느 날 민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원 카페요. 네, 소영 씨의 꽃과 제가 기른 채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의 제안은 제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으로 눈을 뜹니다. 텃밭에서 민우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미소, 그리고 밤에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느 날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라서. 제 대답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텃밭의 작물처럼 날이 갈수록 무성해져 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주민회의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강민우 씨, 알고 보니 20년 전 청송생태공원 사고의 책임자라던데요. 한 주민의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귀에 들린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송생태공원 사고는 20년 전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민우 씨를 봤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가 젊은 여의사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보였고 여의사가 민우 씨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는 모습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세요? 딸 지은이가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제 친구가 건설업계 변호사인데 그 남자분 과거에 대해 모두 알아봤어요.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대요. 지은아, 그건 다 오해일 거야. 민우 씨는. 엄마, 청송생태공원 사고 때 책임자였다고요. 게다가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만난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은이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숙 씨는 지은이의 절친한 언니였고 이미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현숙 언니가 다음 주 주민회의에서 도시농업 프로그램 재검토를 안건으로 올린대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민우 씨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왜 저러시나, 젊은 여자랑 만나는 것도 모자라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 텃밭에서 민우 씨를 마주칠 때마다 묻고 싶은 말이 가득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채소들을 돌보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혜영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요. 민우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말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젊은 여의사와는 어떤 사이일까요? 주민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현숙 대표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재검토 안건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엄마 체면을 위해서라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텃밭의 실루엣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꾼 채소와 꽃들,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전화기를 들어 민우 씨에게 전화하려다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제가 직접 민우 씨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 모든 것을 물어볼 작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텃밭에는 아직 이른 아침 안개가 걸려 있었고 민우 씨는 늘 그랬듯이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씨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알 것 같아요. 청송생태공원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여의사 이야기도요. 우리는 텃밭 한켠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청송생태공원의 책임 건축가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는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 했어요. 안전을 무시한 채 진행하려는 공사를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우 씨의 눈에는 오래된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 의견을 무시했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다 저도 다쳤죠. 그런데 회사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럼 민우 씨는 오히려 사고를 막으려 했던 거군요. 네, 하지만 당시에는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큰 회사를 상대로 혼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죠.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르시네요. 저는 놀라서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 씨, 이분이 제 딸 수진입니다. 요즘 제가 정기검진을 받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수진 씨는 제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병원에 자주 간 것은 정기검진 때문이었고 수진 씨와 자주 만난 것은 아버지와 딸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수진이가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관련자들을 만나면서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회사 간부들의 증언과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어요. 아버지께서 오히려 사고를 막으려 했다는 증거들이요.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곧 진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질 거예요. 그날 오후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 씨는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훌륭한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현숙 대표는 깊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네요. 민우 씨는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 씨,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다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꾼 채소와 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도 더욱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 씨, 우리 아파트 1층에 버려진 화단을 보셨나요? 그곳을 치유정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제 꽃집 경험과 그의 도시농업 지식을 결합하면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민회의에서 우리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현숙 대표는 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좋고 아파트 경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겠습니다.
작업은 이른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전체적인 설계를, 저는 식재 계획을 맡았습니다. 일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달콤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쪽에는 라벤더를 심으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면 민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소영 씨처럼 향기로운 꽃이네요. 작업 중간중간 우리는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밥을, 또 어느 날은 민우 씨가 만든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소영 씨가 만든 김밥은 꽃처럼 예쁘네요. 민우 씨가 만든 샌드위치는 건축물처럼 든든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식물원으로 데이트를 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보며 우리의 정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 허브 정원처럼 우리도 치유 허브존을 만들면 좋겠어요. 네, 주민들이 직접 허브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게요.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소영 씨, 우리 정원이 완성되면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원에서요? 네,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에서 꽃들과 채소들에 둘러싸여서요.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은 점점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심어졌고 작은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도 설치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는 석양이 참 예쁘네요. 어느 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마치 우리 인생의 황금기 같아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계절이 남아있어요. 작업이 끝난 후면 우리는 자주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민우 씨가 제 머리카락에 묻은 흙을 털어주기도 하고 저는 그의 셔츠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저도요. 민우 씨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셨어요. 정원이 거의 완성될 무렵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마치 작은 천국 같아요. 민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만든 이 작은 정원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달빛 아래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꽃과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더욱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정원이 완성된 그의 가을. 민우 씨와 저는 그곳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벤더와 들꽃으로 장식된 정원은 마치 천상의 정원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소영 씨의 정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민우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민우 씨의 영원한 봄이 되어드릴게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었고, 특히 이현숙 대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이 아파트의 봄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우 씨의 딸 수진이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어머니를 얻었네요. 두 분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가꾸며 시작합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도시농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저는 주민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정원은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정원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정원사님.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것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감사합니다.